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통역사 노치건 강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형용사와 형용동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활용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형용사가 뭔가, 일본어에서의 형용사가 뭔가. 보통 우리가 형용사라 그러면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 내용들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어에서의 형용사라 뭔가. 단 한마디로 한다면 단어의 의미가 이로 끝난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이로 끝나는 게 바로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사를 활용을 할 때 총 7단계로 활용을 했습니다. 미연형, 연형형, 종지형, 연체형, 가정형, 명령형, 어지형까지 총 7단계를 했는데 형용사는 총 5단계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형용사가 명령을 해라, 어지를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자체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명령형이라든지 어지형이라든지 그런 게 존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사에서는 미연형이 뭐였습니까? 바로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 나이가 접속이 된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접속이 되는 거지. 그 나이 자리에는 상당한 많은 조동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자, 연용형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부정도 오고 과거도 왔습니다. 미연형에는 추측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하다가 형용사를 넘어오면서 학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바로 용어 정의에서 혼란이 옵니다. 동사에서는 미연형이 분명히 부정이었는데 자, 형용사에서 미연형보다 바로 추측이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왜 추측이에요? 이렇게 학원에서는 강의할 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동사 부분, 형용사, 형용 동사 부분은 파트가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팀이 틀립니다. 동사는 동사의 팀, 한 팀이고요. 형용사는 형용 동사와 같은 팀입니다.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팀의 원리는 룰에 따라야 됩니다. 이 팀은 이 팀의 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까지 했으면 동사는 생각을 형용사 넘어오면서 모든 동사에 대한 것은 지워야 됩니다. 자,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동사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미연형 한자식대로 미연형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어떤 식의 뜻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아직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형, 그게 바로 미연형입니다. 전혀 뒤의 뜻과는 가슴이 와닿는 게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를 강의를 하면서 차라리 그냥 1, 2, 3, 4, 5, 6, 7 하든지 A, B, C, D, E, F, G를 하든지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양새가 나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중요한 거는 이랬던 저랬던 우리한테는 그게 의미 없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미연형, 연용형은 한자식들 하면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용언이 온다. 전혀 뒤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식대로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 순서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는 이해가 옵니다. 이 두 형이 이해가 안 왔을 뿐이지 나머지 형부터는 이해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형용사에서 예를 들면 우체국시, 자, 여기서 우체국시 역시 십자를 긋습니다. 역시 동사할 때도 계속해서 십자를 긋습니다. 십자를 긋는 이유는 뭐다? 앞에는 어간, 뒤는 어미,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십자를 긋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를 긋는 게. 절에 가서도 십자를 그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아름답답니다. 자, 이 녀석이, 자, 형용사의 미연형은 뭐다? 추측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자, 어미 이가 가로까지 바뀝니다.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뭐다? 한마디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형태로 바뀐다. 이가 가로까지 플러스 우는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라는 놈은 뭐냐? 쉽게 말하면 돌조자입니다. 앞에 뭔가의 단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가 조동사입니다. 좌지간에 도와줍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츠쿠시 혼자서 자기가 아름다울 것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녀석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품사에 대해서 물론 일본어 품사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쉬품사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단어 10개 외우는 것과 똑같다. 물론 쉬품사 다 하진 않습니다. 기껏해야 육품사에서 끝납니다. 거의 모든 강의가. 그래서 조동사가 뭐다? 앞에 있는 녀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츠쿠시 가로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답겠지.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연용형에서는 두 가지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 쿠 플러스 나이가 있습니다. 동사에서는 모든 도단동사, 상할단동사, 가행사행 모든 동사의 연용형은 형이 틀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용사 파트에서는 두 가지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쿠 플러스 나이는 부정을 나타내죠. 뭐뭐 하지 않는다. 역시 이 녀석도 조동사입니다. 뭔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가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츠쿠시 자 아름답다. 자 나의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이가 쿠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츠쿠시쿠 나이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이나 그랬죠? 이제 과거를 할 겁니다. 과거는 자 이 녀석입니다. 타가 뭐냐? 과거의 조동사입니다. 역시 조동사 계속해서 나오죠. 그만큼 조동사 이 품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초급 스타트 하자마자 기껏해야 발음하고 바로 문법을 바로 들어오면서 품사를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문장 구성을 하면서 품사를 미리 해두면 문장 이해하기가 굉장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해서 이게 조동사다, 조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왜? 굉장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게 품사가 뭘까? 여러분들 스스로 찾게 됩니다. 왜? 문장 구성에 있어서 품사를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가 카 초군까지가 바뀝니다. 타에 접속하려면 우츠쿠시 카타 아름다웠었다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제가 이게 중급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 형용사의 과거형은 뭐예요? 카타 이가 통째로 카타 통째로 바뀌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과거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가 어느 선까지 카에서 초군까지가 활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동사 타가 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형은 역시 이 그대로 동사와 똑같습니다. 기본형은. 그래서 종지형이 바로 기본형이다. 종지형이. 자, 그리고 연체형은 뭐다? 자, 연속해서 체온이 온다.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자, 역시 기본형 플러스 명사라고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표를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하면서 연체형 하면서 때 시자를 여러분들 토끼라 그러죠. 토끼 때를 나타냅니다. 한자는 때 시자고요. 뭐뭐 할 때 이 자리에 명사 자리에 토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형 플러스 명사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토끼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지금 모든 활용에 대한 프린트는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1강부터 지금 44강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프린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법만 프린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떼시자 토끼를 이 자리에 넣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유는, 자, 앞에도 물론 동사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토끼는 명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대표적인 명사. 그래서 이 자리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왜 넣느냐? 리듬을 타기 위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웠다, 아름답다, 아름다울 때, 가정형 아름다우면 아주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그런데 토끼를 넣지를 않으면, 명사를 넣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웠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명사 가다가 3000%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법은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를 넣어라. 자, 그리고 가정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정형에 대해서 저게 무슨 형이죠? 질문을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형은 글자 그대로 캐레바 되어 있습니다. 이가 캐레까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접속 조사 바가 접속이 된 겁니다. 조사 바가 접속이 된 겁니다. 이가 캐레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츠쿠시 캐레바 아름다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연용형이 중요한데, 자, 이 나이를 빼버리면, 자, 우츠쿠시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좋다 해서 요이가 있습니다. 좋다. 자, 요쿠나이 좋지 않다. 나이를 빼면은 뭐가 되느냐? 부사가 됩니다. 요쿠 잘 이렇게 부사가 됩니다. 물론 우츠쿠시쿠 아름답게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빼면 뭐가 된다? 형용사 자리. 그래서 쿠 자리에서 나이를 빼면 부사가 된다. 그리고 또 나이 대신에 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언편에서 했죠. 타태타리 하면서 태. 그 조사. 태는 뭐다? 하고 했어. 뭐다? 중지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이 자리에 태를 넣으면 우츠쿠시쿠 때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요쿠 때 좋았어 좋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사태는 동사뿐만 아니고 형용사에서도 중지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용형이 굉장하게 중요하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활용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연형에서 전체 가정형까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할 때 동사에서도 했죠. 5단 동사 그리고 나머지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연형에서 의제형까지 총 7단계 한꺼번에 하니까 뭐예요? 그게 동사 끝입니다. 없습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 물론 제가 여기 끝나고 나서 약간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나형, 마서형 하는 순간에 문법이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기껏해야 7단계밖에 없습니다. 역시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활용표로 하면은 이게 끝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단어 5개 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우츠쿠시쿠나 형용사의 부승이에요. 그리고 우츠쿠시 같다 형용사의 과거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다른 게 또 뭔가가 또 있나? 엄청나게 뭐 많겠지. 학생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법은 특히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는 전부 다 활용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배워야지. 그렇지 않고 한 개씩 한 개씩 끄집어내는 순간에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걸린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형용동사 활용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형용동사의 일단 정의. 전 세계적으로 형용동사의 품사가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동사란 형용사와 성질이 똑같습니다. 3월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형용사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형용사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품사가 약간 형용사에서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왔던 게 바로 형용동사, 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랬던 저랬던 만들어졌으니까 형용동사의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단어의 의미가 뭘로? 다로 끝난다. 이게 정의입니다. 다른 정의 없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다로 끝난다. 그게 바로 뭐다? 형용동사다. 간단하게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형용동사도 총 5단계만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활용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형용사의 면형은,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시적하다. 시적하다 한다면은 조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적하다, 조용하다. 자, 시적하다로 물론 우는 조동사입니다. 다가 어디까지 활용을 했다? 다로까지 활용을 합니다. 시적하다로 조용할 것이다. 조용하겠지. 추측입니다. 형용사와 똑같습니다. 자, 연용해 보시면은, 자, 형용사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형용동사에서는 세 가지나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대와 나이, 뭐뭐 하지 않다, 부정입니다. 부정. 자, 여기서 대와 나이 할 때 와는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즈가 대와 나이, 조용하지 않다. 시즈가 대 나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기도 하고요. 뭐 깊이 있는 거는. 자, 그리고 과거는 뭐다? 시가 닿다. 역시 다는 뭐다? 과거의 조동사를 씁니다. 역시 형용사 할 때 형용사와 똑같습니다. 다가 다 초음까지 해서 타에 연결이 됩니다. 시가 닿다, 조용했었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니, 나루가 되어 있는데요. 다가 니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루가 접속이 되었습니다. 나루는 원래가 5단 동사입니다. 왜? 루로 끝났잖아요. 루 앞에 나면은 뭡니까? 아단입니다. 아단이면은 5단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원래 뜻이 뭐뭐시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즈카니 나루, 조용히 되다, 조용해지다,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형용사에서 부사를 만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를 떼면 부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연용형에서. 형용동사도 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나루를 떼버리면 시즈카니 조용히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테쿠다사이, 조용히 해주세요 할 때, 그래서 형용 동사의 부사는 어디다? 연용형에서 세 번째 이 녀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형용사에서 중지법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자리에 태를 붙이면 우측구 식구 때, 그래서 우측굿이 아름답다죠? 아름다워서, 아름답고 나의 자리에 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형용동사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이를 떼고 와를 떼고 대만 하면은 시가대 조용하고 조용했어 중지법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용 동사에서 연용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자, 그리고 종지형 그대로 기본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지형을 다시 다로 끝났으니까 이 녀석을 기본형이라 그런다. 자, 그리고 연체형, 연속해서 천이 온다. 천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오는데 토끼,
잘 적어놨죠? 토끼. 그런데 자, 동사도 연체형은 기본형 플러스 토끼입니다. 형용사도 기본형 플러스 토끼입니다. 그런데 형용 동사는 기본형이 아니고 다가 뭘로 바뀐다? 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즈카나 토끼, 조용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형 이 녀석도 중요하다. 왜? 기본형이 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보통 이 녀석을 보고 형용 동사를 나 형용사라 그러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원래 형용사인데 이 녀석 때문에 이 형용사라 그러자. 왜? 이로 끝났으니까 이 형용사라 그러자. 그리고 형용 동사를 나 형용사로 그러자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전에서 일본 문법 대사전에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형용동사 형용사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형용사 이 형용사 그거는 주장일 뿐입니다. 왜? 일본 문법 대사전에서 그리고 일반 사전에서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전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사전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어떤 학자 한 사람에 의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급 중급이니까 앞에는 센세이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은 초급 중급 끝나면 전부 다 독학을 하셔야 됩니다. 독학을. 그럴 때는 센세이, 여러분들의 선생님, 스승이 누굽니까? 바로 사전입니다. 그 사전 볼 때 나 형용사, 이 형용사 놓지를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정형은 나라, 바 되어 있습니다. 자, 바가 나라로 바뀌었고 바 되어 있습니다. 이 바, 이 녀석이 역시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가정의 조사, 가정의 접속 조사입니다. 바도 가정을 나타내고 나라도 가정을 나타낸다. 이중의 가정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자. 일본 애들은 생략하는 것을 굉장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즈카 나라, 조용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오나지다가 있는데요. 오나지다. 자, 오나지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형용 동사죠. 오나지다, 다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조용할 때 하면은 오나지 나 토끼가 돼야 되는데 나가 날아가고 그대로 오나지 토끼가 됩니다. 그래서 오나지다, 똑같다, 뜻은 똑같다. 이 형용 동사만 특수 형용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본어를 고급까지 하다 보면 뭐 말만 안 되면 특수, 뭐 말만 안 되면 예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정확하게 이렇다 해야 되는데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예외가. 그래서 특수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어가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특수, 차라리 이것도 그냥 나를 넣어서 썼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한 개를 특수를 만들어 놨느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 든다. 막 이랬던 저랬던.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자 히라가나를 떼자마자 발음 유행 5가지를 끝나자마자 바로 문법을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몇 프로? 동사는 일본어 문법 전체에서 90%를 차지합니다. 90%를.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용사, 형용동사는 일본어 문법 전체에서 5%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초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급이 학생들 내지는 선생님들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초급은 문법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조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급은 한 3분의 1 정도 문법이 나오고 나머지 모든 3분의 2 정도가 고급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급에서 문법이 95%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단 책으로 하니까 그렇죠. 책으로 모든 교재에서 보면 일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어에 재도전을 하시는 학생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모든 책에서 동사의 나형, 마스형 그 위에 두 개는 활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디까지? 중급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고급에서는 일명 문법이라는 게 몇 개가 나오느냐? 약 630개가 나옵니다. 630개 한마디로 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야 고급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혀 고급에서는 문법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동사의 모든 형 7단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5단계 다 배웠습니다. 거기까지가 95%입니다. 그리고 일명 중급에서 노는 문법이라는 게 고작 기껏해야 뭐냐? 레르라레르, 우케미 표현, 수동입니다. 그리고 세루, 사세루, 사역입니다. 그리고 경어, 경어 안에는 종경어, 겜양어, 정중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5%입니다. 그 5%는 고급의 문법 5%는 기껏해야 30분에서 40분이면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거기까지가 일본어 문법 몇 프로? 100% 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고급에서 문법이 630개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저는 문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동사의 활용을 다 끝났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630개는 그 녀석들이 어디에 접속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동사의 총 7단계 뒤에 630개 중에서 400개가 그 뒤에 다 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활용을 했기 때문에 활용을 지금 거의 저와 동등하게 거의 알 정도로 활용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접속한 게 이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단어 한 개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단어 세 개로 되어 있고 물론 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복합어, 더 쉽게 표현하면 영어처럼 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뒤에 400개나 동사 뒤에 다 붙습니다. 나머지 230개 어디에 붙느냐? 명사 아니면 조사에 붙습니다. 명사, 조사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워주면 됩니다. 그 녀석들을. 그래서 고급에서 어렵다는 이유가 접속 관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접속할까 어디에 접속할까. 그래서 고급에서 접속 관계 전부 다 미연형, 연용형 사전에 그렇게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단 동사, 상할단 동사, 가형, 사형, 변격 동사라고 사전에서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에서 여러분들이 초급, 중급까지 공부를 만약에 거기까지 할 것 같으면 1그룹, 2그룹, 3그룹 하든 나형, 마서형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일부 문법 대사전에서도 1그룹, 2그룹, 3그룹 나형, 마서형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학원, 인강,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1그룹, 2그룹, 3그룹 쓰고 있고 나형, 마서형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혼자서 저 혼자서 5단 동사, 상하일단 동사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 대문법 사전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바뀌지 않은 한은 일본어 교육 과정도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실 분도 계실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조금 더 깊이 1급까지 JPT 800점 이상 공부를 하실 학생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군지 압니까? 사전입니다. 사전에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형, 마스형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그룹, 2그룹, 3그룹도 하질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국은 독학을 하셔야 됩니다. 독학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을 펴놓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팝하고 그게 전자사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일사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타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타의는 희망의 조동사입니다. 희망의 조동사. 접속관계가 나옵니다. 어디에 접속한다? 동사의 연용형의 접속.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마스형 배웠습니다. 연용형이 마스형입니다. 마스형이라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서는 그렇게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강씩 나가면서 공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문법을 왜 제가 먼저 했는가를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지금 완전 거꾸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통역 강의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보통 통역 자격증을 따려고 오는 학생들이 몇 년을 가지고 몇 년을 공부를 하면 통역 자격증을 따느냐? 3년 이내에 못 따면 학생들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3년 이내에 그 당시에 지금은 통역 시험이 JPT로 대체가 됐습니다. 일본의 시험은. 그런데 약 20년 전에는 통역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험이. 단어 기준이 지금은 애난 기준이 뭡니까? 1급 기준이 단어가 1만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역 시험은 기준이 2만 5천 단어입니다. 2.5배나 더 높습니다. 그 녀석을 3년 이내에 합격을 시켜주지 않으면 학원은 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준 선생님들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가장 속성 중에 초속성 그리고 독학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뭐다? 문법이었습니다. 문법을 먼저 강의를 한다고 해서 모르느냐?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의학에 접근하면서 모든 게 새로운 겁니다. 모르는 거는 난이도가 없습니다. 쉽고 어렵고 이게 없습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라가나 끝나고 나서 바로 문법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이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지 문법을 한다고 해서 어렵다 천만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약간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책 교재 초급 책 보면 와타시와 센세이 데스, 아나타와 강세이 데스 단어 몇 개만 되면 회화가 됩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10개월 지나다 보면 별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문법이 일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재는 일부분만 나오지 통째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는 문법을 해두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드는 쉽게 표현하면 교재입니다. 교재를 해서 강의를 해볼 테니까 문법을 하고 나서 접근하는 것과 안 하고 접근하는 것은 얼마나 정도 차이 나느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배에서 10배의 속도가 차이가 난다. 제가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너무나 많이 겪었던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여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어치카레 사마 되시다.